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정현 국어 대표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자료는 이거 블로셔 하나 나갔는데, 그렇게 이게 저라는 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중학교 3학년 예비고일 어머니들이 거의 다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을 지금 보내신 분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학원이나, 또는 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인 어머니들 다양하게 모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8월부터 개강을 했거든요. 예비고 1을. 자, 저희 학원에 보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 있으시군요. 애들 반응이 어때요?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지 않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시험을 한번 봤어요. 여기 학생들 지금 8주, 12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봤는데 심역이 진짜 일치월장 괄목 상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는 지금 어머니들 국어 생각하실 때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국어에서 뭘 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0월 15일이잖아요. 그쵸? 수능은 올해 11월 13일에 있어요. 실제 25일도 안 남았어요.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고3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준비해 온 게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이거 딱 시험 한 번 보기 위해서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네, 일단 어머니들 좀 정리가 되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국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제일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국어는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에 모의고사가 초에 있어요. 초에 있고, 얘는 수능 대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네, 4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가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학생들이. 그쵸? 그래서 6월에 있고, 그리고 9월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이거를 랜덤이에요.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학생들은 45문제에 배점 100점이에요. 2점짜리, 3점짜리 있어요. 그래서 요 시험에서 무조건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 안에 드는 학생들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표적인 학교가 일산 동구에서 대진고예요. 그리고 주역고죠. 대진고 28명, 30명 한 반에 1등급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모의고사 보면? 네? 10명이요? 여기 외고가 아니에요. 대진고 2명에서 3명이에요. 지역고가 1명에서 2명, 가끔은 없을 때도 있어요. 객관적인, 저희 여기 지금 제가 일산 여기 동구에서 23년째 수업하고 있어요. 대진고 여기 거의 대진고와 같이 시작하고 대진고 주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건 수능 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신이 1년에 4번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어 시험을 1년에 4번 보니까 국어를 총 8번을 보게 돼 있어요. 그쵸? 8번을 보게 돼 있는데,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여기 학교별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내신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학교가 대진고, 그리고 여기 운전고 보내실 어머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국제고, 이렇게 갔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 이 내신하고 모의고사 점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5점 내외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의고사가 너무 좋다. 근데 내신은 얘가 정말 한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학교에서 요 학교에서, 그리고 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그렇게 4등급,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내신은 수능과 학교 내신의 통합형이에요. 통합형이라는 건 내신 문제가 24문제에서 보통 26문제 나오거든요. 이 26문제인데
12문제, 12문제 딱 나뉘어져 있어요. 12문제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만 충실히 들었으면 일단 12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수업을 충실히 들을까요? 아니면 반은 잘까요? 네, 반은 자요. 반은 자고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애들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일단. 그리고 이 12문제는 보통은 외부 지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끝나자마자 4월 달에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배운 게 나왔대요. 아니, 한글인데 어떻게 안 배운 게 있어요? 안 배운 게 아니라 현대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이게 전형적인 수능식이에요. 이번 수능을 보시면 EBS 반영 비율이 정확히 50%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50%냐면 이 50%는 한 작품을 EBS에서 줘요. 절대 작품 하나를 주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나작품이 있어요. 나작품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괜찮아요. 이 두 개를 오늘 이거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문제지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했던 그냥 거의 발굴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강사들도 이 시를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놓고 뭐 할까요? 비교하는 게 수능이에요. 비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하나 EBS 걸 달달 외웠다, 특징이나 주제를 외웠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전부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바뀐 거는 벌써 5, 6년 전부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알거든요. 학교 내신이 너무 쉬우면 문제는 이 학생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 주역고 같은 경우에는 5, 6년 전만 해도 주역고는 내신 따러 가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 내신 따러 갔을 때 내신에 도출돼서 1.01, 1.1 이렇게 비정상적인 내신 점수를 맞고 그럼 얘는 뭐예요? 독보적인 정도 1등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을 자,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도 당연히 자기가 서연고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들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학생들은 거의 80%가 전부 다 애들이 어디서 만나냐? 청솔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좀 멀리 나가는 애들은 저기 강대로 가고요. 강남대성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나 머물러 있겠다. 그럼 청솔에서 만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이상은 높았어요. 그리고 내신도 그 적절한 내신을 유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왜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고 내가 배운 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력과 자기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고3 정도 돼서 대충 이제 선생님들이 수능 수업이라고 해주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있고 김정현 국어가 있겠죠. 그리고 김정현 국어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150명? 여기를 꽉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께서는 SNS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여러 방향에서 취합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실 텐데 이렇게 국어가 바뀐 지 한참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내신을 따러 가기 위해서 일산동고 간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일산동고를 가거나 주역고 어려워진 지 한참 됐고요. 정발고나 저동고를 가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저동고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 짜는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 내신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또 하나 사회나 과학까지 1년 내내, 그리고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1등급을 찍는다? 분명히 중간중간 변수가 커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쉽죠. 그러면 기말고사는 또 엄청 어려워져서 허를 찌르는 시험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냐? 첫 번째, 수능하고 내신은 아예 구분이 없어진 게 지금 이 시험, 입시의 특징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 구분이 아예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국어는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45문제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쵸? 그리고 매체, 화법, 작문. 이게 지금은 올해 3학년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엄매나 화작이냐. 이제 없어져, 이게. 그래서 그냥 다 통합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15문제가 나올 거예요. 통합해서.
얘는 고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문법.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세팅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국어는 딱 세 파트예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독서를 먼저 푸는 학생들이 우리 45만 명 정도 내일 다음 달에 수능을 보죠. 그 중에 독서가 원래 1번이거든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독서가 1번부터 17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거 거의 먼저 푸는 학생들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문학과 독서 중에 문학이 담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17번까지 건너뛰고 18번부터 푸는 수험생들이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이거 너무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 학교 선생님들 이 문제 풀면 17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14문제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신문에서 중앙일보에서 재작년인가 이거를 고등학교 수준 학생들한테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고 준 것인가 엄청난 비판 기사를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독서는 전부 다 설명문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 그리고 이 설명문 안에 이 내용이 있는가, 선택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력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확인이 이렇게 따다 붙이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가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바뀌는 확인 문제, 그리고 확인한 것 같고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추론 문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7문제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학이 있어요. 문학은 총 4파트가 출제되는데 현대시가 딱 보정돼 있어요. 3문제 나와요.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조선시대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3-4문제 나와요. 그리고 고전소설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4문제, 현대소설. 이렇게 기본 수능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학교 내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1학년 내신, 교과서 달라도 학교 달라도 요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이 1년 내내 4번의 시험에 골고루 전체 한 번 다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이 문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새로운 걸 얹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빈틈이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문법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학 1학년 과정에서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고하고 운전고 이외엔 없어요. 거의 모든 학교는 전부 다 1학년 내내 문학을 해요. 그래서 문학을 해서 여기 있는 내신의 범위는 문법, 문학 50%, 얘 50%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문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자, 시험범위라고 하는 작품이 4작품이 있어요.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고전소설 하나, 그리고 현대소설 하나씩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몇 개? 무한대예요. 현대시 얘 가가 나오고 여기 나가 붙겠죠. 현대시 오늘도 누가 방구석에서 쓰고 있을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 김포 외고에는요, 등단한 시인 선생님이 있어요. 등단한 시인 선생님, 자기 시를 내버렸어요. 나에다가. 저 듣도 보도 못하고 이게 무슨 시인가 싶었어요. 자기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건 200명 애들이 모두 다 합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있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거는 이 현대시 학생이 이 작품 하나 배워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 배운 걸 분석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 내신의 기본이에요. 1학년 내신에. 문법 50%, 문학 50%예요.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서는 이게 독서를요,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걸 본격적으로 배우는 학교는 없어요. 3학년 돼서 수능 특강 독서 이거를 그냥 조금씩 건드릴 뿐이에요. 학교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각자 조금씩 따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독서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3번.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는 거 아세요? 중3 학생들 이번 주부터 왔을 거예요. 이번 주 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년 4월에 보는 중간고사의 시험범위다. 그건 어느 학교도 빠지지 않고 어떤 학교로 가도 똑같아요. 그게 의문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50대 50으로 가고 있어요. 50은 문법이에요. 제가 한 주에, 그러니까 일주에 문법 수업을 50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복습하라고 하면 할까 안 할까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애들 영상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문법은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듣고 가면 딱 이 교실문 나가죠. 일단 50%의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문법은 저희가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가요. 영상이 올라가고 이거 보고 나서 문제 풀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법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새로운 예문을 적용해서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문법 숙제예요. 영상 보기. 그럼 영상 보고 필기해서 얘가 인증샷을 딱 찍어서 올려요. 그럼 매일매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파트고요. 50%는 뭐냐면 문학이에요. 그럼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저희 학원에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시에 여기 쭉 판서를 하면서 얘가 주제가 이거고 특징이 이거고 이런 수업은 전혀 없어요. 왜냐? 어떤 걸 만나도 어떤 작품을 만나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생들이 작품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배운 작품이어도 문제 못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용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보세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 비유적 표현이 답의 판단 핵심 용어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품은요 정말 무한대요. 뭐 나올지 하나도 몰라요. 단 비유만 정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으면 눈 있고 손 있고 한글 읽을 수 있으니까 가서 뭐 하면 될까요?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정석이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제가 여기 저희 첫날 개강했을 때 맨 앞줄에 앉은 애들은 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오마 중에서 조금 한다는 학생 그리고 여기 오마 중, 정발 중 그리고 뭐 한수 중 그래서 그 앞에 쪽 애들이 앉아있고 그 뒤에 라인은 이들과 함께 가족 가고자 하는 그쵸? 무리들이 다 앉아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애들은요 그냥 표정부터가 그냥 엄마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비유 정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니까 제가, 자, 오마중 대표, 그 다음에 정발중 대표, 한수중 대표 이렇게 있어요. 오마중 대표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한수가 이제 심장이 떨리는 거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마중 학생의 표정이 정말 일그러지지.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애들 끌고 온 애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애들이 그날 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공부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 학원 여기 다른 데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과외, 국어를 위해 뭔가 투자하시는 어머니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투자의 목적은 예쁜 필기 그리고 성실한 자세 이게 아니라 수능날 직결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학원을 언제까지 학원을 보내실 건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요, 이 학원을, 김정현 국어가 여기 1등인 건 아시죠? 그리고 그 학원이 부침이 엄청 심해요. 맞죠? 근데 제가 200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계속 줄곧 1등이에요. 학원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김정현 도대체 언제까지 해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000년만요? 왜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밥맛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저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 북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의는요 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리고 매출이 700억짜리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죠. 그래서 그 지역의 3분의 1 경기 북부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결과물이 항상 좋았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 1학년 때 예비고일 때 그리고 김정현 국어에서 처음 국어 배운 것 같고 자기 3년 써먹는다고 학원 안 다녀도 맞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국어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여기 와서 정확하게 배우고 또 하나 그렇게 자기가 이게 딱 세팅 몸에 이게 체화되죠. 그럼 학원을 굳이 오래 다니지 않아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 문학 용어라고 있어요. 문학 개념어. 우리가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게 완벽하게 머리에 박혀 있죠. 그러면 범주화 되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탄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감탄하는 건 오늘 낯선 작품, 처음 본 작품에서 감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산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 영탄적 표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냐? 영탄의 범위가 4개예요. 내 눈에 느낌표가 보이거나 감탄사가 있거나 이렇게 당연한 걸 질문의 형태로 어떻게 해요?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니. 그쵸? 당연한 걸 질문의 형태로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서리법이에요. 아름답구나 아름답도다. 즉 감탄형 종결어미를 써요. 이 넷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영탄이에요. 그럼 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세팅돼 있죠. 이 작품이 시험에 뭐가 나오든지 일단 눈이 있으면 가서 다 확인만 하면 돼요. 학생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나도. 그래서 이 문학 개념어 많지도 않아요. 시에서 쓰이는 게 20개밖에 안 돼요. 이걸 지금 세팅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됐으면 출제자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갖춰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1년에 걸쳐 배워야 될 거예요. 고3 학생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한 달 남겨놓고 개념어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한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분석력이에요. 어떤 작품이 나와도 자습서 이런 거 의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더 정확하니까. 내 분석력이 더 정확하니까. 왜냐? 여기 주관적인 게 개입이 안 되고 여기 텍스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 텍스트 내에서 문제 유형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문제 유형만큼만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석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어는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50%예요. 모의고사는 60%가 되고요. 내신도 50%예요. 왜냐? 시험지가 중학교 때 4장이 아니라 4페이지죠. 2장이나 보통 3장 줄 거예요. 그러면은 6페이지가 되잖아요. 이번에 운전고 내신 몇 페이지였는지 아세요? 시험지가 6장이었어요. 그러면 16페이지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최고였어요. 8페이지 줬어요. 8페이지면 그쵸? 8페이지, 8장을 줬어요. 학생들이 일단 시험지를 그렇게 8장 받아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읽을 거 먼저.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그렇게 못 풀 문제 주진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유형에 맞는 정확한 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쇼컷이고 정확하게 가라고 이렇게 모든 출제자들은 시간을 예측해서 출제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푼 건 다 맞았대요. 근데 못 푼 게 10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쵸? 푼 건 다 맞았겠죠. 근데 시험은 시간이 제한이 있는, 그쵸? 제도에 얘가 테스트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비 고1 요 학생들을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올해부터 1월, 12월이 아니라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비 중3 학생들이 있어요. 예비 중3이나 예비 고1이나 실력 다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정에서 어제 공개 강의를 했는데 그 반에 한 45명 정도 왔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섞여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3학년이 중3이 잘한다는 중3인데 중1하고 수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서로 다 깨달았겠죠. 자, 그래서 그 1학년 애가 3학년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너랑 나랑 동급이구나 딱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하이엔드 반은 이미 개강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새로 개강하는 반들은요, 공개 수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 일정이 11월 23일 그리고 11월 29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문학, 한 번은 문법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때 공개 강의지만 문법을 자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치 문법을 1시간 30분 정도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시그니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수업 듣고 나간 학생들이 탄성을 지르고 나가요. 그리고 저 박수 치라고 애들이 요즘 박수 치나요? 안 쳐요.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살아있구나 나 김정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꼭 듣게 해주시면 학생이 저희 학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공부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듣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는 이미 최상위 반을, 이 최상위 반은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뭐, 운전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학교 내시는 무조건 1등급. 근데 1등급이 10%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반에 10%라고 해봤자 몇 명일까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2명, 3명 안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2등급, 3등급 나오면 1학년 학생들이 3등급 딱 뜨죠.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냥 수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학생이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맞죠? 제가 물어봤어요.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니? 내신 4등급, 모의고사 3등급이에요. 둘 다 똑같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1% 전략 설계반이라고 해서 이미 이 반은 수능 보는 날 제가 이 학생들은 부를 거예요, 학원에. 수능 보는 학교 안 가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파트의 수능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학생도 다 풀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반이에요, 이 반은. 그래서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 그리고 진행할 반 2개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2가지만 어머니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거는 내신과 모의고사 구분이 없다는 거. 항상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내외에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어쨌건 입시의 시작이라는 거는 내 생활 기록부, 그리고 내 성적표가 기록되는 순간부터 입시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중학교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라는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중학교 내신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부터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항아리예요. 대학 이름을 쓴 구술이 우리나라 200개가 있잖아요. 200개 대학 구술이 있어요. 중간고사 딱 치죠? 그러면 100개가 사라져요. 누가 100개를 검은 손이 들어와서 애들한테 그래요. 쓱 다 빼간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00개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국어 과목만큼은 자기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학생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브로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국어 선생님이 저 말고 15명, 그리고 교재팀이 5명, 20명의 팀이 움직이는, 그리고 각각 담임이 다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운전고만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국제고 1기부터 하고 있어요. 고양외고 1기부터 하고 있고요. 고양외고 4기, 8기가 저희 학원 선생님이에요. 심지어는. 그리고 국제고 2기가 저희 학원에 선생님으로 와 있어요. 강사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 학원을 능가할 수 있는 학원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독보적인 학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